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9월 18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대중공업이 상장 첫날 수급 블랙홀 현상을 보였는데 ROE 변동성이 무려 40%대나 됐습니다. 오늘은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금주 시황을 좀 살펴보면 중국 헝다그룹의 부도설이 아주 시장을 시끌시끌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떠돌았는데, 이런 중국발 위기설이 돌았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게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시장은 시끌시끌하지만 보시다시피 위안화는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월달 저점 대비해서 올랐지만 올 한 해 보면 낮은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안화 강세 구간이라는 소리죠. 정말 중국발 금융위기가 난다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통제를 한다 해도 이 위안화 가격은 위로 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어찌됐든 중국이 누르든 뭘 하든 간에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거니까 그런 두려움보다는 내가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할 건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보죠.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수주장고를 갖고 있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조선업황의 강점에 있고 여기에 이제 엔진 기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타사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 사업이 강점이었지만 부실 수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쪽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지금은 기업의 리스크 자체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사업 부문별 영업 실적을 보면 조선업종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보면 매출액이 늘었다가 조금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때 업황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니까 시장이 좀 놀랐어요. 그런데 이 적자 부분은 후판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 선반영되는 거죠. 수주를 받았으니까. 이런 적자가 장부상으로 기록이 됐는데 사측에서 밝힌 거는 8월부터는 선사 가격 인상으로 그 후판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분명히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이번 실적에서 영업활동 흐름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죠. 자,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보면 2019년 20년에 영업이익이 플러스였는데도 불구하고 흑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 보면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무려 1조 1000억대 현금 흐름이 개선된 것, 턴어라운드 된 걸 볼 수 있죠. 순현금 흐름만 따져도 1조 590억 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의 입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분명히 조선업황은 턴어라운드 됐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조선업황의 과거의 영광을 보면 2006년, 7년, 8년 중국발 호재에 의해서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졌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공급 과잉 이슈에 의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었죠. 수주도 쪼그라들면서 아주 조선업황이 혹독한 겨울을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드디어 이제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발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하는 이유는 해상물동량 증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그동안 업황 부진에서 구조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중국발 구조조정이 이제 가장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거고, 국내사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단기적으로는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거, 그리고 환경 규제가 일단은 기술력이 좋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특히 현대중공업에는 아주 중장기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역시 경쟁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확보하고 있고 320개 이상의 선주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수주 성과가 역시 가장 뛰어나죠. 국내 조선사 중에서는 역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LNG선, LPG선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엔진 부분 중에서 듀얼펠 쪽입니다. 자, 이게 친환경 엔진 쪽인데 지금 이것이 글로벌 발주량이 5% 같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전체 발주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엔진 사업을 보유한 현대중공업이 이쪽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하겠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동사의 이제 수주 잔고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보면 컨테이너선이 32%, LNG 운반선이 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높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성과가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에 이제 주가에 관심 갖고 매매하실 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포인트는 전체 신규 수주 증가도 중요합니다만 성과가 역시 중요하겠죠. 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트렌드가 나오느냐, 신규 수주에 맞춰서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안정권에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워낙 강세 구간도 빠르게 진입한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 조금 부정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환율이 높게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정 고환율 1,150원에서 1,200원 선에 적정 환율을 잘 유지하면 현대중공업은 유리하다는 소리예요. 동사가 가장 많이 수주했었던 2008년도 보면 조선도 좋았지만 해양플랫 쪽 수주도 잘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2013년 두 번째로 수주를 많이 했을 때 보면 조선은 쪼그라들었는데 부실 논란이 많았던 해양 플랜트의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규 수주는 엄청났지만 결국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주가 다 꼬꾸라졌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것이 턴어라운드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연간 목표를 낮춰놨기 때문에 85억 불 정도 연간 목표 중에서 지금 벌써 96%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실 논란이 있었던 해양 플랜트 쪽의 구조조정을 잘 하고 있고 조선 쪽에서의 수주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어떤 걸 수주하냐가 중요하겠죠. 성과가 높은 것에 대한 수주가 중요할 텐데 성과가 가장 높은 LNG선에 대한 수주가 돋보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전체에서 1350만 CDT 이상을 기록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겨우 111만 CDT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기술력만큼 격차가 있다는 거니까 정말 다행스럽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량 현황을 봐도 중국보다 우리가 3배 이상 많은 그런 수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죠. 자, 성과 추이를 보시면 LNG선이 가장 높습니다. 17만 4천 큐 기준으로 해서 1억 9,200만 달러.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컨테이너선인데 14,000 TU나 14,000 TU급 이게 기준으로 돼가지고 1억 1,5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현대중공업이 역시 돋보이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면 현대중공업이 LNG 운반선이 가장 높은 43%, 그 다음에 컨테이너입니다. 성과 비중이 제일 높은 1, 2등을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간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사가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1,440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됩니다. 1년 뒤에는 우리 사주가 360만 주 더 풀리고요. 그래도 이번에 기관 투자들이 약 596만 주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살피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장 대량 거래 터졌죠. 이미 1,70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유통 물량이 한 바퀴 돌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1개월 확약이 63만 주 있고 그 중에서도 운영사가 48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한 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개월 때 수급을 또 확인해야 되고 3개월 확약이 가장 많죠. 약 400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1개월, 지금 1개월 동안 수급 블랙홀 현상만 보고 매매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요일장 연기금의 그런 수급이 돋보였는데요. 기관이 131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100만 주 이상을 참여를 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도 1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연기금은 손해가 보겠죠. 그러면 특별한 악재가 나오자는 이상은 다시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급 현황을 잘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살펴보죠. 자, 금요일장 현대중공업의 차트 보세요. 멀미 날 정도입니다. 저가는 91,000원, 고가는 무려 135,000원이에요. 엄청난 지금 아래 위 꼴을 달았는데 분봉을 살펴보면 좀 단순하죠. 자, 시초가 위에 급락 나왔다가 바로 붙이고 위에서 지금 고공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공전투가 장중에 깨고, 그러니까 11만 원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물량들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가파르게 쏟아지면서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려온다 해서 한 방에 다 죽는 게 아니라 10만 5천 원 근처에서는 또 반등했다가 다시 이 박스권 수급료에 따라서 또 획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깨지기보다는 이거 깨질라 그러면 연기금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바로 매매하지 마시고 장 초반에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이 박스에 갇혀있는 금요일장 고공전투의 자리에 갇혀있을 때 저점에서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좋고요. 치고 가서 여기에 안착하면 또 위에 박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 물린 자리잖아요. 이 윗박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윗박스에서 놀면 윗박스의 저점, 지금 고공전투의 고점이 12만 원 근처가 저점이 되겠죠. 이 박스 위에서 놀면
근데 12만 원 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요 11만 원에서 까짝까짝거리고 10시, 11시까지 버틴다 그러면 그때는 이 11만 원 선을 저점으로 잡고 대응하는 전략. 그게 깨져 내려오면 이제 10만 5천 원. 그게 깨져 내려오면 10만 원 이런데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매물소 하다가 2, 3일 후에 이 위에 도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 트레이딩 실력이 있는 투자들만 집중하는 게 좋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차분하게 기다려서 저 1개월 뒤, 3개월 뒤 매물들이 쏟아진 다음에 그때 주가 형성을 보고 매매도 늦지 않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자연스럽게 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나오면서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의 그런 현금 흐름이 잘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적자가 난다면 뭐 실적에 대한 부담을 또 안는 거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 되지 않더라도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저렇게 1조대를 유지하면서 긍정적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정말로 조선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확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계속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현대중공업 턴어라운드를 추적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